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과장 김부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왕교용 일자리 정책팀장입니다. 박종윤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원호 공업민원팀장입니다. 황규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효경 일자리센터 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공통사항 4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7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공통사항 2건과 부서소관 2건이며 공통사항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부서소관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쪽부터 87쪽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검토입니다. 삼천리 MOU 연장 불가 통보에 따른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등 대안책 모색과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도시가스 중장기 계획 및 홍보에 노력을 하라는 공고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사업을 미양면 사거리 마을 59가구에 보급하고 있으며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안성시 이통장 협의회 및 읍면동 이장회의 시 9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사업을 매년 확대 보급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천리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를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시설 검토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편의시설을 적극 검토하라는 공고사항입니다. 그동안 인근 지역의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벤치마킹하였고 제5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노동자 복지회관을 이전 건립할 예정으로 도시개발과와 부지 확보에 대해 회비하였으며 향후 노동자 복지회관 건립 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시설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은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 등 6건이며 2023년은 청년인재 고용지원 사업 등 6건이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관리 소홀 등 4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관리 소홀은 출근을 한 후 복무관리 시스템 등록을 소홀히 한 경우이며 관련 규정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복무기간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은 부여된 사업 준비기간 안에 발전설비 설치 및 사업 개시를 하여야 하나 기간이 경과한 건으로 지적된 75건에 대하여 자진 취소 32건, 사업 개시 5건, 청문호 직권 허가 취소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소홀은 전통시장 상인회의 화재알림시설 설치 점포에 대한 상호, 점포주, 연락처 등 정보 현황과 화재 점검업체와의 정보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현재 점포 현황을 일치시켰고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 여부 점검 소홀은 2021년 화재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중 개선하지 않은 사항으로 동력 제어반 전면 도색, 자동화재 탐지시설 발전기 스위치 교체, 피난구 유도 등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사업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노사정 파트너십 선진화 연수 지원 등 7건으로 보조금 4억 7,042만 5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공배달의 배달 특급 운영 업무 등 30건으로 위수탁 및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과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안성맞춤시장 공중 화장실 및 고객센터 등 6개소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임차 건물 현황입니다.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고객쉼터와 일족시장 고객센터는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안성지구협의회 사무실은 전세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재래시장 아치 설치 건의 등 11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2년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12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안성맞춤명장 선정위원회 등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14쪽부터 20쪽까지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5쪽까지 부서별 업무 준비 집행 현황입니다. 경제도시국 시책 및 기관 운영 업무 준비로 2022년에 22건 3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3건 5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 준비는 2022년 37건 70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4건 21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대동면 건질이 도시가스 공급 요청 사항으로 소요 사업비와 향후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7건, 2023년에는 4건 등 정기사업 허가 신청건으로 모두 보완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고압가스 허가, 액화 석유가스 허가, 정기사업 허가, 공장 설립 승인건으로 2022년에는 103건을 보완 지시하여 96건을 이행하였고 2023년에는 22건을 보완 지시하여 18건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사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고객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이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석유 판매업소 지도 단속 추진 현황은 등록된 주유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위반 4건에 대한 처분을 하였고 품질 부적합 1건은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보급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도 도시가스 사업 중 경기도 지원 사업은 3개소에 10억 9,020만 원이며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자체 사업은 9개소에 53억 3,500만 원으로 4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사업은 4개소로서 1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6월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회를 거쳐 4개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천리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은 실적이 없으며 2023년에는 미양면 개정리 사거리 마을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보육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중앙대학교에 보육실소 48개, 30개 업체가 입주하여 3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4,386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 추진 현황으로는 죽산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등 5건과 활성화 추진 현황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6건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휴게실 개보수 공사 등 43개 업체 7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작업대 바닥 공사 등 28개 업체 7억 6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스타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개의 스타기업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은 2개의 기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장 설립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84건, 2023년에는 19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반려건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및 청문 대상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후 6월 22일 현재 승인 취소 대상 29건 중 청문을 거쳐 3건은 취소하였고 기간 연장 6건, 공장 등록 6건, 청문 진행 중인 것은 5건, 청문 준비 중인 것은 9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취업 알선 현황입니다. 2022년 취업 건수는 1,042명이며 2023년 취업 건수는 5월 말 현재 599명입니다. 다음은 44쪽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석정 1길 7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로자 복지회관은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아동발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한국노총 안성지부 사무실 및 노동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층과 3층은 한국노총 안성지부에 관리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로 2022년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업진흥구역 내 전기사업 허가 태양광 설치 현황입니다. 공도읍 16개소를 포함하여 총 209개소로 주로 축사와 버섯 재배사, 창고 등입니다. 다음은 46쪽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 지붕 태양광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엔 서운면 소재의 공장에 76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부식 일자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2022년도 거하고 23년도 건데요. 안성맞춤 면장 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매년 한 번씩 이루어지는 위원회인가요? 네, 명장 선정은 매년 그 신청을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그 명장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두 번에 걸쳐서 명장을 못 뽑았고요. 작년에 한 명 금년에 한 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은 10명이 있으신 거고, 그럼 안성시 안성맞춤 명장 선정하고 운영에 관련돼 있는 조례에 따라서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셔야지 명장에 선정이 되죠?
그 세부적인 거는 담당 네, 팀장이죠. 팀장님이 설명하실까요? 기업지원팀장 황기석입니다. 명장 선정의 조건은 안성시에 10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공예 산업에 30년 이상 직접 종사를 하신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성시 거주가 10년인 이유가 있을까요? 딱히 뭐 그 이유를 대자면 저희 이제 조례 제정을 할 때 그 저 명장의 그 권위나 이런 거를 위해서 10년으로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장이 안성에 10년 정도 살면 그래도 안성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30년 종사자인 경우는요? 그러니까 30년 종사자는 뭐 안성에 거주를 했든 뭐 다른 지역에서 뭐 공예 활동을 했든 그쪽에서 산업을 했든 그런 거를 통틀어서 경력으로 환산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력은 30년이면 언제부터 연수를 따지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그 직종에서 근무를 했었던 이력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자료를 받을 때 각종 뭐 그 산업체에서 근무를 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어떤 공예가 회나 어떤 그런 단체에 등록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근무한 경력을 저기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 50세 이상은요? 그것도 이제 저기 30년 정도 저기 경력이 있으시려면 최하 뭐 20세 이상부터 저기 뭐 했다고 봤을 때 그때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명장으로서의 좀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정해놨습니다. 그럼 이 조례 제정은 다른 타군 시도에도 이런 게 있나요? 타 시군에도 지금 이제 공예 관련 명장도 있고 산업 관련 명장도 있고 경기도에 한 18개 시군에 그런 저 명장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른 시도들도 저희처럼 10년 거주에 30년 종사자 적어도 주민등록 50세 이상인 경우만 지원을 하는가요? 거기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업무를 맡으시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안성시에는 사실은 예술인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공예품들을 생산하시는 명장분들이 굉장히 명인분들이라고 하죠. 이제 명장은 저희가 이제 수여해 드리는 거고 명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에 한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혹시 산출되어 있는 거는 있을까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명장을 뽑을 때 그런 좀 까다로운 절차는 그래도 안성시의 명장이니만큼 신중해야지 않나 싶어서 좀 까다롭게 뽑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좀 추후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다롭게 안성시 안성맞춤 면장을 선정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럼 걸맞는 대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그러면 해주시고 있나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 명장 폐와 인증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조금씩 150만 원 정도씩 드렸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인근 시군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타 시군의 것도 좀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조례를 제정을 몇 년도에 제정을 했죠, 이게? 이게 2011년도 12월 29일 날 왔습니다. 2011년도.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지금 한 10분 정도가 명장이 되어 계시고 네네. 또 이분들이 이런 조례 선정 조건에 따라서 오셨는데 안성시에서는 그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1년에 15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이번 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삭감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혹시 별다르게 뭐 간담회를 하시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을 때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간담회는 안 했고요. 일단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일단 그분들은 좀 불쾌하시죠. 왜냐면은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우리를 좀 소홀히 홀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근데 저희가 좀 더 그분들과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가져서 좀 더 앞으로 의원님들도 좀 보고를 제대로 드려서 그래도 안성이 명장이라고 그러면 10분이 이제 12년에 걸쳐서 10분이 탄생을 하신 건데 그래도 그 예우적인 차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0만 원이 시제품 개발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제품이라고 하는 건 명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공예품들이 값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빈들이 오셨을 때 드리기도 하고 좀 더 그렇게 하는데 시제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좀 낮춰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개발비로 해서 저희가 150만 원을 드렸을 때 이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금액을 했을 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만 원이어도 여기에 10%가 더 10%인가요? 15%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을 자부담을 더 더해서 계산을 해서 드려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저기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 일단 자부담을 이제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명장님들께서는 이제 연세들도 있고 그러시니까 좀 그 정산하기도 좀 어렵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요. 금액도 적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는 저희가 경기도 시군 좀 파악을 더 해서요.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인근에는 이천도 있고 여주도 있고 네네. 또 화성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는 각자 자기의 시에 맞는 명장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문화 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만들어서 더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가 지금 바우덕이라는 게 굉장히 상품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명장분들이 10분이나 있는 도시가 사실은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팀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명장이 많습니까? 명장은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자 분야에서 여주 이천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쪽이 저희도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그쪽과 이제 인접되어 있고 저희 안성에도 그런 그 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만드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마 안성만큼 보유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성시에 있어서 안성은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자랑이시진가 못하겠어요. 안성시에서 뭘 지원을 해주느냐? 지원해 주는 건 없다. 지금 주는 건 상패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그분들이 그만큼 자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안성시 안성맞춤 명장이라는 거는 실제로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거를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공예가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안성시 중소기업 네. 운영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봤는데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9조에 공예산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원이 공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1, 2, 3, 4항에서 나와 있는 게 대부분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사업,
공예품의 전시회 및 교육 체험 시연의 개최에 관한 지원 사업,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돼 있는 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32페이지, 3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이것 또한도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금액을 보면 기업체가 한 군데인데 종업원이 2명인 곳도 도비 12 매칭해서 1,500만 원 들여서 적재대 작업대 바닥 도장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다른 곳도 2023년도에 보면 기업체가 한 군데고 종업원이 2명인 곳이고 3명인 곳이고 뭐 1,800부터 시작해서 뭐 2,000 이렇게 좀 지급을 많게는 뭐 많은 종업원이 있는 곳들은 뭐 한 1억 3천까지도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같은 법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150만 원하고 비교를 하면 과연 이게 맞을까? 그것도 안성시에서 원해서 안성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께 드린 자격을 가지고 지원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관가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안성시가 계속해서 관광산업 육성한다고 얘기하시고 호수개발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셔서 관광산업으로도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 제품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안성시에 많이 계시고 있다. 이분들을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처럼 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바우덕이라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그만큼의 노력은 들인다면 이제 하나가 아니라 10개잖아요. 지금 10명의 명장분들이 각각 공예품마다 있으시니까요.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안성에서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발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이 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좀 맞춰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 의원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이 21년, 22년, 23년 예산액이 똑같이 40억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이제 금년도에 MOU가 삼천리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삼천리에서 이제 MOU를 못 하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표현을 해 와서 이제 여기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삼천리와 이제 그래도 합의가 돼서 이제 40억을 보냈습니다. 이제 6월 15일경쯤 보냈는데 이제 그분들도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 이제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 시군의 자체 사업만큼은 좀 어렵다라는 자꾸 표현을 하셔서 금년까지는 의원님께서 40억을 세워 주셔서 이제 그거를 소진을 잘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그 소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꾸 물밑 접촉을 해서 그래도 안성에 도시가스를 희망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0억이 다 10인가요? 네, 10입니다. 그 삼천리가 대응해서 같이 사업. 작년까지는 이제 40억을 할 경우에 MOU 체결해서는 안성시가 75%, 삼천리가 25%를 이제 부담하는 걸로 MOU가 4년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도에 와서 이제 MOU가 끝나는 시점에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못 하겠다라는 의견을 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MOU 기간이 끝나가니 그러면 저희 자체 사업 40억만큼으로라도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타결이 돼서 했습니다만 그 인근 삼천리가 하는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자체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것도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의 사업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환되는 부분이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사업을 좀 활성화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이장단 협의회에 가서 그 설명하는 걸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그 주민분들이 생소하시기도 하고 또 이게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 이게 만약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안전성 강화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또 그 탱크가 눈에 보이는 그 부지에 이렇게 또 세워지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부지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약간 시선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가스랑 LPG 소형 저장 탱크 안전성이나 장점 같은 것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LPG 소형 탱크 하시는 그 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뭐 지침도 내려오고 하지만 자꾸 그 과거에 이제 그런 뭐 우려스러웠던 그런 건이 어쩌다 한번 나온 경우가 있어서 자꾸 불안을 느끼시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컴퓨터 제어가 돼서 그런 염려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그 저희 안성에도 이제 몇 개 마을이 그렇게 LPG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도시가스보다는 도시가스 요금을 100으로 봤을 때 LPG는 한 140원 정도, 그리고 석유는 한 200원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업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면 일단 LPG라도 좀 그나마도 좀 싼 LPG라도 보급을 받으셔야 되지 않냐, 시민들이. 그리고 관로를 묻는 데 있어서도 참 개인 사유지 동의가 요즘 받기가 어려워서 또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LPG만큼은 각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도시가스 배가 묻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보급 현황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 보시면 뭐 삼죽도 조금 더 나아가기는 하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도시가스 깔아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 더 이상 이제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들을 좀 특별히 요구하는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전부터 깔아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셔서 특별히 그런 마을들에는 좀 가셔서 네네. 설명을 하시고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도시가스 기다리면 앞으로 20년도 더 걸린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대신 이 소형 탱크를 하자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한 개 마을 지금 사업 추진 중인데요. 이게 지금 도시가스는 40억이잖아요. 근데 네네. LPG는 4억 정도, 한 개 마을당 4억 정도 소요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수혜 가구는 그러면 같은 예산을 투입하면 수혜 가구 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혜 가구는 똑같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가구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사업비. 그래서 같은 액수면 도시가스 배관망을 예, 그러면 그 도시가스가 좀 더 비싸죠. 도시가스가 좀 더 네, 비싸고. 왜냐하면 공급관과 이제 본관이 들어가야 되고 공급관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네네.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중리동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자체 사업도 45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쪽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관에서 바로 공급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기를 설치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공용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비용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도시가스는 메다당 한 50만 원 정도 그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그 도시가스법에 보면 관리 인원이 필히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LPG는 이제 설치할 때 개인 자부담은 한 57만 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시가 보조해주고 도비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그 LPG를 앞으로는 좀 시민들이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안성에 저희 과에 접수돼 있는 그 도시가스 신청액이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올해 조례를 좀 저희가 고쳐서 이제는 그 지역을 선정을 하더라도 그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 마을 토지를 지날 때 개인 토지 동의를 안 해줘서 또 선회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좀 개정해서 일단은 그 마을의 동의가 80% 90% 100%가 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또 금액에 맞는 위치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도시가스 사업비 대비 같은 예산이면 그 수해 가구 수에 대한 데이터를 좀 내시면 좋겠어요. 네네.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LPG 같은 경우에는 몇 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를 내주시고, 어차피 저는 지금 올해는 사업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이거 앞으로 이제 이장단 협의회 같은 거 이제 설명하실 때 도시가스 사업이 얼마나 지난화가 어려운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편성을 덜 한 건가요? 어떤 건지 좀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은 그 작년에는 이제 각 시장마다 5천만 원씩 4개 시장에 이제 주었습니다. 이제 도비가 1억 내려오고 시비가 1억 세워서 이제 5천만 원씩 줬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됐는데 도비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래도 2천만 원씩 4개 시장 8천만 원을 금년에는 세웠는데요. 그 전통시장 내에서 지금 그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이제 그 주변 환경이나 시설이 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시민분들은 좀 잘 안 찾는 그런 장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환경이라든지 또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자꾸 수시로 열어서 그래도 좀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워진 작년까지도 5천만 원을 갖고 그 여러 가지 행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꼭 100% 여러 시민을 모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꾸 기회를 제공한다면 좀 더 시민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그 경기 공유마켓에서 예산 지원해서 네네. 했던 행사에 갔었는데요. 예예. 어쨌든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것들을 하고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오는 사람 수를 좀 늘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요. 그 어쨌든 저희 지역 전통시장에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그 온라인 그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이어서 전통시장 개념이 이제는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관광형이 되어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시장 아시죠? 네네. 그런 사례를 봐도 이렇게 음식이 굉장히 당연히 곁들여져야 그 관광의 개념으로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고 하는데 이런 안성시에는 그런 우리 먹거리 골목이나 이런 걸 만들 계획 같은 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네, 그 시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먹거리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안성맞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수거리가 조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이제는 줄 서서 먹는 그런 정도까지 좀 변했고요. 이제 안성맞춤 시장은 중앙시장과 안성맞춤 시장의 예를 들다 보면 안성맞춤 시장은 과거에 조금 좀 미진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변해서 청년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겼고요. 또 국수 가게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먹거리가 좀 있는 곳인데 안성맞춤 시장보다는 좀 다릅니다만 중앙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그 저희가 쉼터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조금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베리어프리 그 스마트 전통시장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하다 보면 두 시장이 조금은 좀 깨끗해지고 또 그 취약자들이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전통시장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예산 투입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들을 벌리다 나가고 있는데 좀 산재된 부분으로 예산 투입이 되는 것 같고 결정적인 부분들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저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 7080 거리 조성은 여기 일자리 경제가 아니죠. 네네. 혹시 그거 예산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모르시나? 거기까지. 하여튼 7080 거리도 예산 투입을 해서 그래서 가끔 뭐 그 블로그 같은데 7080 거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저희가 구도심 공시라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 또 전통시장도 그렇고 먹거리 골목도 없고 이래서 우리 안성에 외국인이 거의 2만 명에 달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외국인 음식점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뭐 쌈사, 베트남 음식, 뭐 쌀국수 분짜, 몽골 양고기, 중국 허거 이런 것들이 안성에 꽤 있어요. 네네. 그런 식당 가보면 손님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고, 근데 이 사업자들은 거의 한국 분들이신 거죠. 외국인들인 경우도 계시지만, 네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음식거리 같은 것들을 한번 안산시에 있더라고요. 안산시도 외국인이 많잖아요. 네네네. 안성시도 이런 걸 한번 특화거리를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서 한번 조성을 해보면 어떨까? 그 외지인들한테 안성의 특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라면이라고 대답한 우스개긴 한데요. 어쨌든 요즘은 먹거리가 굉장히 그 비중이 높잖아요. 먹방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을 같이 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이 시민들께서 편하게 오고 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시는 곳인데 사실 저희는 원도심 안에 있었던 시장이 사실 아직까지도 도로가 2차선이고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사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전통시장 이전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 안성도 이제는 조금 고민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검토라든지 이런 게 된 적이 있을까요? 이전 관련해서는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검토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안성시도? 여기 보면은 진천 보면은 17년도에 이제 추진 계획을 짜서 21년도에 부지 선정을 하고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는 것 같은데 저희 안성도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쪽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담당 그 과장으로서는 지금 두 시장을 놓고 이제 투입된 금액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그 예천 시장처럼 좀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의 안성맞춤 시장이나 중앙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살려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일단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천보다는 진천을 조금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라고 하는 게 아예 아양동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진천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천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공공 배달앱 저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에서도 그렇고 이 저조하다 주문 건수가 저조하다라는 조금 얘기가 있어서 저희 안성시는 하루 평균 몇 건 정도가 되죠 지금? 담당 팀장이 네. 네, 지역경제팀장 윤종렬입니다. 작년에 주문 건수가 1년치가 10만 4천 건이었었고요.
올해 그 6월 20일까지 주문 건수가 4만 2천 건으로 좀 동기 대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이 해제되면서 이제 직접 외식하시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배달 건수도 전체적으로 줄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 앱보다는 사실 먼키라고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 이게 무료 배달 앱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배달의 민족만큼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도에서는 이 공공 배달 앱을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은 사업의 지속 여부를 조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뭐 과천이나 성남 같이 뭐 배달 하루 평균 건수가 10건, 100건 이거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거는 내년부터는 저는 더 줄 거라고 봅니다. 안성도. 그래서 이것 또한 저기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네네. 이거 지속 여부도 함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통은 의원입니다. 우선은 저는 좀 화면을 띄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돼서 네네. 일단 중앙시장만 좀 봤습니다.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안 돼서 중앙시장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보시고 본 의원이 일자리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중에 네네. 예, 전통시장 중에서 일단 중앙시장 예예. 예, 관련된 것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관계로 네네. 중앙시장만 우선 검토가 됐습니다. 네. 다른 시장은 좀 검토가 아직 안 됐고요. 우선 중앙시장 검토된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22년 것만 이게 검토한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제출해주신 자료 여기 맞으시죠? 여기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일자리 경제과 네네. 요 자료 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지금 현재 정산했던 자료 일자리 경제과로 정산 들어왔던 자료 그대로 저희가 요청한 대로 갖다 주신 거 요거 자료 맞으시죠? 네,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검토를 쭉 했습니다. 보시면 활성화 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이 1건과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2건이고요. 이렇게 주차장 쿠폰 지원 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1건. 그다음에 매니저 급여 지원 사업 이렇게 1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키지 지원 사업 1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비 지원 사업 이렇게 얇게 1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기에 보시면 활성화 지원 사업이 5천만 원입니다. 도비와 시비 해서 5천만 원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좀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 결과 보고 사진 일부 첨부 후 집행 세부 내역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업 내역 작업 기간 집행 리스트 먼저 작성 후 건별 집행 세부 내역 첨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업별 품위 없고 지출 결의 없고 비교 견적 물론 없고 상세 내용 없고 전체 구매 사진 없고 설치 또는 작업 사진 없습니다. 공연 사진 등 역시 관련 증빙 미비합니다. 두 번째, 시장 입구 방향 표지판 외 세부 내역 중 내역 입구와 지출액 금액 상이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요, 29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예산 산출 기초에는 보면은 돈은 428만 5천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조금 넘어가 보면요, 견적서에는 또 다르게 428만 5천 원이 찌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일공사 사진 맨 뒤에 일부 첨부해주고 일부 사진이 완전히 누락돼 있습니다. 견적서, 지출결의서, 간판, 게시판, 사이즈, 스펙 등 없습니다. 스펙도 누락돼 있고요. 자, 크리스마스 공연 관련 행사 일정에 따른 공연자, 공연 장르, 공연 내용 등 기재 미비합니다. 행사 비교 견적 첨부 역시 미비합니다. 구매물품 단가가 나왔는데 아마 수치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생수가 150원 곱하기 600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의아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아마 이제 생수가 150원 합니까? 생수 한 병에 150원? 네. 그쵸? 이 150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요걸 해봤더니 그러면 150원짜리 20개 요거 600박스라고 써 있어서 그러면은 20개들이가 3,000원 합니까? 요 한 박스에 아니죠. 여기 생수 작은 거 200개 묶어 갖고 있지 3,000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나눠봤어요. 18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150원 곱하기 20개들이를 3,000원에 사가지고 3,000원에 600박스를 사면은 180만 원이 나오기는 합니다. 예? 생수가 150원짜리가 없죠. 이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짜리 큰 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그거 한 개만이 아니고 과장님 이따 이거 세부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네네네. 예, 쪼목쪼목 짚어드릴 건데요. 지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 쿠폰 지원 사업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자, 주차권 구매 품위 및 지출 결의서에 해당 월 표기 안 돼 있고요. 주차 쿠폰 지원 사업 보시면은 일부는 저기 자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인 쪽에서 140만 원, 뭐 지원하는 거 140만 원 이렇게 해서 140만 원이 상인에서 입금되니까 140만 원을 지원해 주신 걸로 알아서 총 280만 원입니다. 주차권 구매 현황, 자부담 처리 부분이 서명이 누락돼 있다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이것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차 쿠폰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포를 해줬는지 어느 업소가 이걸 나눠받았는지 몇 장을 없습니다. 제가 중앙시장 몇몇 업체들에 가서 혹시 주차 쿠폰을 지원받았냐 몇 장 정도 확인은 좀 해봤습니다. 받으신 적이 없답니다. 자, 다음 넘어가 주세요. 매니저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매니저가 원래 1,500 지원돼서 매니저 급여가 한 12개월을 받는 줄 알았더니 도비가 1,500, 시비가 1,500 해서 총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연도가 지금 23년도 거를 주셨는지 연도가 23년도로 돼 있어서 이게 22년도 거라면 표기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표시를 좀 해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급여 맹서서 외에 급여 지출 결의서가 작성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지출 품위 및 결의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4월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 지출 합계 금액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시장 매니저를 월 300씩 주고 채용을 할 거면 300이면 그렇게 작은 금액 아니죠. 급여로 월 3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매니저 이력서가 없습니다. 매니저 근로계약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채용됐는지 실질적으로 좀 지난번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니저 구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갖고 중앙시장 구했지만 다른 쪽 시장은 매니저를 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장 매니저의 필요성이 과연 제고됩니다. 근무 기록지가 있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중앙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서류에 매니저 신청서, 근로계약 등이 첨부되어 있긴 합니다. 자, 매니저 채용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신청 후 심사 과정은 누가 했는지, 근데 22년 신청자가 한 명뿐이었는지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제 그 말씀은 기억을 합니다만, 아니 300만 원을 주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좀 표시를 해놨고요. 자, 다음 사업 좀 보겠습니다. 화재 패키지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비 12 매칭 들어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풍수해 공제증권이 되어 있는데요. 33포점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32점포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제가 이 주신 본 의원이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1권 활성화 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요. 아마 2번 붙이신 것 같아요. 혹시 매니저님의 역할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의 관리와 전반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일지를 보니까 좀 체크가 됩니다. 사업 제안, 그다음에 예결산,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까지 매니저님이 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금 보실 때 보통 보면은 우리 이 보조금 내려주시고 어떻게 정산해야 되는지 다 교육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예, 우리 과장님이시고 또 팀장님들이시면 아마 그 교육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품을 사면은 검수 확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간인들은 검수 확인서까지 작성을 못한다고 친다면 검수 확인과 거의 좀 비례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물건을 사놓고 전체 물건 사놓은 거에 대한 사진, 그러니까 보통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한번 사진 찍기도 하고 갖다 놓고 그 장소에 갖다 놓고 딱 풀어놓고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곳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 확인하냐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나눠줄 때 그런 것들 다 이게 사진을 찍어서 증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아니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 나서 거기 회장님들과 매니저들을 불러놓고 이제 보조금 교육을 시킵니다. 연초에. 아니, 검수 확인 안 하시냐고요. 시도 검수 확인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도 물품 구입하면 검수 확인하고. 물품 관리 담당관이 할 겁니다. 검수는. 그러니까 검수 확인하죠. 그럼 민간은 검수 확인서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할 때 보조금 딱 여기 줄 때 나와 있습니다. 전, 중, 후 사진. 그리고 물품을 구매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현수막은 시안이 아니라 게시한 장소에 시안, 그다음에 게시한 장소에 그 사진. 게시했다는 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안만 주고 끊고 돈 지불하고 실제로 현수막 안 걸었으면은 안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수막 걸어놓고 그 사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돼 있었습니다.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결과가 여기에 보면 중복이 돼 있어서 아 이게 왜 중복이 돼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새해맞이 이제 아마 중앙시장 안에서 떡국 끓여주고 이런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떡값이 12월 29일 날요. 14시 43분에도 60만 원 떡집에서 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15시 18분에도 또 떡값이 똑같이 60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10시 21분에 30만 원이 또 떡값이 결제가 됐습니다. 그럼 떡값이 총 150만 원 결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떡을 150만 원어치면 끓여달려면 이거 팔았을까요? 그냥 나눠줬을까요? 나눠줬습니다. 그냥 나눠줬습니까? 아유, 그랬습니까? 근데 그럼 그 150봉지를 세팅해 놓은 거 그 사진 찍으셨습니까? 여기 아무데도 없어요. 여기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검수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떡국을 끓여서 주고요. 또 일부 떡도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산 거를 판매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거는 불법이죠. 그 과정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떡을 150만 원어치 622에다가 150만 원어치를 사서 예? 시장원 상인들에 대해 홍보 차원으로 조금씩 나눠줬다고 한다면 예? 그 금액에 따라서 이게 선거법이 위반이 될 건지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될 건지 이것도 지금 아리송한데 거기다 대고 판매를 했다? 그럼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판매했다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뭐 실무적인 것까지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저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지출 증빙이 지금 통과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지출 결의서 증빙이 어떻게 문제 없다고 여기 앞에 문제 없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요. 시설비 해갖고 428만 5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번호판 표식이 11,000원씩 60개를 했습니다. 채널이 53만 9천 원 일시, 시트가 2만 2천 원 일시, 안내 표지 안내판 22만 원 일시, 사거리 방향 이정표 66만 원 일시, 스카이 및 인건비 82만 원 일시. 자, 인건비 틀림없이 여기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 보니까 292만 1천 원입니다. 게시판 74만 8천 원 일시. 그 다음에 화장실 간판 청가리가 49만 5천 원 일시. 썬팅에 27만 5천 원 일시. 이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작성을 저기서 어떻게 방향을 하면 보시는지. 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친 겁니다. 직접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돈을 합쳐보니까 돈이 안 맞는 겁니다. 이 428만 9천 원, 8만 5천 원이 나와야 되는데 292만 1천 원만 나옵니다. 요 아래 두 건은 따로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견적서하고 이게 지는 지출결의서 이 양식하고 같아야죠. 내용이. 여기는 보니까 나중에 채널하고 비교를 했더니 다 금액이 다릅니다. 인건비도 75만 원이라고 어거지로 스카이 50만 원 단가. 그래서 근데 옆에 금액은 75만 원 1.5라고 해갖고 수량은 1.5. 인건비가 25만 원씩 해갖고 75만 원 이렇게 해갖고 금액을 억지로 맞춘 것 같은 금액으로 428만 5천 원을 맞춰놨습니다.
부가세 별도 해가지고. 저는 이게 권 의원은 이걸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견적서를 받았으면 견적서가 산출 근거가 돼서 앞에 지출결의서도 같이 작성이 되는 거지. 여기 따로 어떻게 견적서 따로 놉니까?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다고요? 자, 뒤를 좀 가보겠습니다. 방향 표지판에 번호판만 이게 증빙 자료라고 붙어 있는데요. 품목별 사진이 없습니다. 아까 했다고 다 말했으면 그 사진이 다 있어야죠. 그래서 또 뒤로 또 갔습니다. 또 가봤습니다. 물론 세금 계산서도 또 다시 상의합니다. 여기 아까 생수 말씀드린 건데요. 150원 곱하기 600박스. 그래서 8월 17일 날 여름 무더위 생수 나눔하는데 180만 원어치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배너, 웹 포스터 60만 원입니다. 아니 무슨 현수막을 생수값은 180만 원에서 시민한테 180만 원어치 생수 나눠주는데 현수막 이 광고비가 60만 원이 들어갑니까? 배너가 현수막 4개 49,500원, 배너 3개 99,000원, 웹 포스터가 105,000원. 자, 두 번째 거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갔더니 제가 이제 떡이 아까 말씀드렸죠. 60만 원어치씩이 3개가 있더라고. 와, 뒤에는 새해맞이 떡국 행사를 했답니다. 총 예산이 460만 원 들었습니다. 새해맞이 떡국 행사라면 김가루, 가루김이 있습니다. 아까 봉지 나눠주셨다고 했죠? 잘못된 거죠. 여기 고기만두, 손만두, 예? 고기 손만두, 김치 손만두, 식탁보, 후추, 냉면기, 고무장갑, 가루김, 수저, 소금, 위생장갑, 면장갑, 특수컵, 늘푸른 판난, 이게 계란이죠. 그다음에 모카골드 믹스, 맛소금, 꽃소금, 지퍼백, 일회용 접시, 비닐봉지, 깔끔이 접시, 김치 4만 원씩 2박스, 또 접시 다 샀습니다. 떡국을 끓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저기 아니 150만 원어치 떡국을 끓여주는데 무슨 걸 나눠줍니까? 아니 의원님 그 제가 이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새해맞이 그 떡국인지 그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떡국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같이 그 주민들 오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요. 떡국을 드셨겠죠. 네네. 150만 원어치 떡국을 먹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네네. 제가 굵은 거 몇 개만. 일단 떡국떡은 150만 원어치가 예? 그럼 확인하고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거기에 또 한우 곰탕도 여기 비싸게 이제 막 다 샀습니다. 이벤트 뭐 한다고. 그런데 에코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코백을 또 나눠주는 에코백 체험이 있습니다. 에코백 체험. 그래서 에코백 체험을 하는데 개당 13,640원입니다. 400개 체험 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기서 뭐가 의구심이 딱 들었냐면 400명한테 체험 행사를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 에코백 샘플 사진이 여기다 보면 중앙시장 해갖고 요 모양으로 에코백 이렇게 체험 행사를 했는데 자 이거 에코백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체험을 여기에 이거 빵 찍는 거 이거를 그 현장에서 찍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이 박음질에서 에코백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체험 행사 하면 에코백 체험을 뭐 에코백 들고서 장 보는 게 체험입니까? 예? 예, 그 무늬에다가 색칠을 하는 체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근데 이게 400명 400개를 해갖고 이게 개당 14,000원 몇십 원이라고요? 에코백이 그렇습니까? 와, 14,000 아까 금액 말씀드렸죠? 잠깐만요. 13,640원. 네. 배너 원단 44,000원. 배너 세웠으니까 판넬 제작 이제 66,000원 곱하기 5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한 금액이 12월 13일 날 58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니 에코백 400명? 전통시장 하루에 그 며칠 했습니까 행사 혹시? 이 체험 행사를 며칠 동안 했습니까? 체험 행사 며칠 했는지 모르십니까?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400명이 와갖고 그 에코백을 막 했다고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다고 또 이제 하실 테니까 저는 이게 진짜 보다 일단은 저기 앞치마 또 얘기 좀 하겠습니다. 192만 9천 원 들었습니다. 겨울용 앞치마입니다. 근데 여기 틀림없이 인쇄비라고 해갖고요. 인쇄비 5천 원 곱하기 80장, 인쇄 디자인비 11,000원 곱하기 일식, 틀림없이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용 앞치마는 100, 그래서 41만 1,000원을 썼습니다. 인쇄비로. 그런데 뒤에 보면은 겨울용 앞치마는 151만 8,000원, 17,600원씩 30장, 맞춤으로는 19,800원 곱하기 50장 해갖고 총 80장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여기 인쇄비라고 했는데 뒤에 가니까 기계수를 놨어요. 기계다수값이라고 해갖고요. 80개에서 5,000원씩 해서 40만 원이 단가가 예 견적서에는 나와 있고 샘플링이 11,000원 돼 있습니다. 한 개. 그래서 41만 1,000원입니다. 역시 견적서와 지출결의서가 다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앞치마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또 중앙시장 상인 조끼가 있습니다. 상인 조끼를 또 이렇게 하셨는데요. 한 30장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상인 조끼 30장을 하셨는데 13,000원짜리 곱하기 30개를 하셨습니다. 로고 인쇄비 3만 원, 로고 대사이즈도 1도 나염을 해서 5만 원 해서 총 들어간 금액이 47만 원 들어갔습니다. 상인분들 나눠주셨겠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 그 나눠준 그 상가 예? 그 상인 있잖아요. 그 명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여기에 있어. 크리스마스 공연이 있는데요. 잠깐만 크리스마스 공연. 아까. 어디 갔지? 그 이벤트에다가 보니까는 중앙시장 그 공연 행사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 맡기셨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공연 행사 맡기신 거기 있습니다. 자, 공연 행사를 하나 맡기셨는데 그 이벤트에서 와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출연진이 4팀이
나와 있었고 이게 어디쯤에 있었나? 여기 있네. 총 456만 5천 원입니다. 들어간 품위서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작은 공연입니다. 음향이 88만 원, 사회자가 55만 원, 공연팀이 66만 원 곱하기 4팀, 홍보 현수막이 8만 8천 원 곱하기 5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봐서 쭉 해서 봤습니다. SMS 홍보 일식이 5만 원. 이게 카드 뉴스 한 겁니다. SNS로 카드 뉴스 보내려고 그거 일식해서 아마 만들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다가 부가세에서 이제 5만 5천 원 세. 그래서 총 들어간 게 456만 5천 원입니다. 행사를 한 게 나빴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공연자들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연비를 아까 66만 원 곱하기 4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보면은 보통 공연하면은 그 공연하신 분들 수당 받아간 거 이렇게 사인해 주시거든요. 세금 계산서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기 장애날 행사도 할 때 보면 공연팀들 오시잖아요. 그분들 통장 사본, 예? 그다음에 이제 프로필, 거기다 뭐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무통장 입금표 해가지고 다 첨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아까 말한 그 금액 400 얼마가 통다지기로 그냥 456만 5천 원이 그냥 이벤트, 네, 이벤트 회사, 예? 이벤트 회사 많이 알려진 이벤트입니다. 안성에서는 그 이벤트 회사 하나에 제가 이름을 여기 대고 싶은데 또 대면은 나중에 또 이제 이러고 저러고 왔다 갔다 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조금 사르겠습니다. 456만 5천 원이 한 방에 여기 결제가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고. 그러면은 여기 제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님이 60만 원을 부가세가 이제 6만 원 붙었다고 하니까 60만 원을 과연 여기서 받으셨을까? 이 공연자분들이 과연 그 금액을 받으셨을까? 여기 공연 4분이 계신데 참 의구심이 듭니다. 해서 중앙시장 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 보니까요. 이게 예산 쓰고 집행하고 나서 내놓은 자료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정산이 통과가 되고 다음번 예산을 또 주고 급여가 나가고 이 매니저분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증빙 자료가 전 앞과 뒤가 맞아야죠. 품위와 견적서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완전 그냥 조금의 약간 변경도 아니고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아주 문제가 좀 조금이 아닌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조금 집행 그리고 정산, 결산한 부분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쓰시고 금액 집행해서 쓰시고 나서 이 행감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결산하고 나서 결산심이 다 끝나고 나서도 또다시 행감해서 잘된 게 있나 없나 또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철저히 받아 놓으셔야 여기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 나오고 좀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텐데 증빙 자료 자체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주차 쿠폰 있잖아요. 주차 쿠폰도 과장님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못 받으셨답니다. 그럼 나눠주는 기준이 뭡니까? 시민이 낸 세금으로 혈세로 돈을 쓰고 있다면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편 잘 살고 남의 편은 못 사는 이런 안성시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네, 의원님께서 이제 검토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보조금 집행이 있어서 정산 부분에 있어서 또 절차상의 하자도 또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또 혹시 누락이 된 게 있으면 향후에는 좀 아니 지금 누락이 된 게 있으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누락된 거를 찝어드리는 거 네네.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일일이 본 의원이 몇 날 며칠을 체크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행감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예예예. 지난번에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거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예 일일이 검수를 다 한 겁니다. 일일이 검수를 해서 체크해놨고요. 그래서 라벨 다 붙여가지고 여기에 뭐가 안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고 일일이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나열하기가 너무 기니까 아예 하나로 요러요러한 문제점이 있다. 거기다 몇백 원, 몇십 원까지 다 쓰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정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이거는 그냥 매니저들을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결제 이 정산서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흑백으로 올라오면요. 이게 전년도 사진인지 올해 사진 올해 거 또 쓴 건지 흑백으로 올라오는 거 모릅니다. 알아보기 어려워요.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앙시장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에 적극 공감합니다. 상인분들이 조금 더 잘 사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활성화돼서 정이 있는 요즘은 젊은 세대는 대부분 이제 대형마트 가서 이렇게 그냥 카드 결제 이렇게 일괄로 정찰가액으로 결제하는 것을 주의합니다. 하지만 전통 재래시장은 정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이 있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서 정문화해서 듬도 하나 주기도 하고 맛보기도 먹어볼 수 있고 이런 옛 우리 고유의 문화가 좋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면 하는 바람이 누구보다도 본 의원도 큽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되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매니저라는 분께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 월 300이라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중 취업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니 계약서도 없습니다. 투잡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에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에 구멍. 네, 의원님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교육을 또 철저히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신다니까 이거는 그냥 제출해 주신 걸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부서별 일자리 사업 인력 배치 현황을 받았습니다. 네네. 네, 이거 받았는데요. 근무 기간이 언제부터다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거기서 잘 움직여 주신다면 우리 안성시 전역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 쓰레기가 많고 마을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뭐라고 마을 분들이 하시냐면 과거에는 마을 사업으로 방송했답니다. 이장님들이. 자, 오늘 대청소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마을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일자리 사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자리 만들어서 좋습니다. 근데 아이고 저기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주서? 이게 된 겁니다. 방치하는 거죠 이제. 청소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걸 왜 주서? 좋은 게 있으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분들이 어떻게 그곳을 관리를 잘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 보조금 관련돼서는요. 네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기본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분들한테 지금 있는 그 정토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아마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보실 거거든요. 이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이게 안성시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감사를 아마 버려야만 한다고 좀 보여지고요. 보조금 관련된 거는 이게 이렇게 관리가 됐나 싶어서 이건 정말 이게 참담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일자리 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경제과도 지금 보조금 관련된 거는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올라온 건요. 이건 자료로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최종본입니다. 근데 최종본이 저렇게 허술하다고 하면 나중에 보완돼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최종본이 문제가 없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걸 승인해 주면 그 책임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지게 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네. 일단 좀 답답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일자리 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